안녕하세요. 딱 걸린 상한가 주식 딱상주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널뛰기 장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섰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로 시작을 했는데 장 후반이 될수록 점차 밀어 올리면서 오늘 장중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가 453포인트나 됩니다. 그만큼 롤러코스터 장세가 오늘 굉장했는데요. 이 영향에는 반도체 IT 투톱이 있었고 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로봇 쪽에 시장이 관심을 두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총력전을 다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코스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오늘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소외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 그리고 대형주의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시장의 관심이 온갖 관심이 쏠리는 듯한데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익률을 조금 더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집니다. 함께하는 공부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빈 전문가, 박재희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강민 전문가님부터 우리 시장 이야기 들어봐야 돼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락을 하길래 오늘은 이제 아닌가 보다 했는데 네. 장 후반 들어서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네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요즘 시장을 보시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샀는데 반도체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미 저점에서 매수가 잘 들어왔다면은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거를 못 산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건 이미 오른 종목만 보다가 다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까지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계좌가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 남들 올릴 때 그 종목도 따라 들어가고 다음에 시점을 또 놓치게 되는 게 저는 이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면서 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못 샀다 이렇게 후회하기보다 다음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키 맞추기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대형주는 뭐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 후보로 현대차를 봤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먼저 지수를 끌고 갔다면은 그리고 시장은 아직 상대적으로 덜 움직인 대형주 그리고 실적과 산업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쪽을 공략해 드렸는데요. 그 흐름에서 현대차가 키 맞추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공략해 드렸던 종목들도 결국 현대차 하면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인데 슈어소프트테크, 화신, 휴림로봇을 공략해 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로봇 자율주행에서도 그냥 좋다가 아니라 현대차가 대형주의 키 맞추기에 들어가면 그 돈이 어디로 확산될지 이거를 안내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문장은 한 문장입니다. 대형주가 방향을 정하면은 후발주는 확산을 한다. 그래서 이 확산에서 결국 큰 상승률이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잡아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대형주 위주의 이렇게 계속해서 축포가 터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가야 할까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얘기해주신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좀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IT 투톱을 사기보다는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결국 주식은 심리적으로 편안해야 되는데 네.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이 심리적으로 편안할지도 미지수고 아무래도 그런 가격적인 공포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시선을 좀 딴 데로 돌려서 지수보다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오늘 방송에서는 또 다음 스텝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박재희 전문가님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어쨌든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가는 추세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관심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시장이 좀 어쨌든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없다면 조금은 이 장세를 체감할 수 없는 좀 그런 장세잖아요. 네. 박재희 전문가님 요즘 어떠세요?
이강민 전문가님 네. SK하이닉스 갖고 계신가 봐요. 오늘 그래요? 목소리가 엄청 자신감이 있어요. 있으세요? 막 뭐 달달하게 지금 시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오늘 예. 사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SK하이닉스도 오늘 SK하이닉스 구경하느라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재밌으셨어요? 그랬거든요. 네. 사실 양극화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있구나.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예, 말이죠. 왜냐면 네. 그게 세 종목이 없으면 오늘 맞아요. 이 장세가 너무나 네. 가혹한 분들이 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 역시나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즐기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저희 딱상주 보시면서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낙수 효과가 된 종목들 보시면서 또 그만큼 탄력 있게 수익 내시면 되니까요. 예, 제가 이제 준비된 화면을 PD님 띄워주시면 저는 이제 오늘 며칠 전부터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 부품주로 바뀌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거다 하면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모베이스 전자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리뷰를 해드리면서 한번 히든주까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제 관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트를 보시면 4월 말부터 5월까지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하나 둘씩 편입이 되고 있어요. 저희 딱상주는 말씀드렸지만 항상 주도주 매매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씩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진엑스텍부터 시작해서 모베이스 전자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불과 며칠 되지 않았고 미래나노텍은 반도체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먼저 보실 건데요. 지금 5거래일 만에 최고가 기준으로 한 77%의 상승률이 나와줬어요. 오늘은 장중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당연한 거죠. 5거래일 만에 70% 정도의 수익은 어느 누구라도 팔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딱상주에서 운영하는 교육방에서는 50% 이 가격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익절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으면 안내도 해드리니까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방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베이스 전자는 상한가 가기 전날이니까 월요일 새벽이었어요. 제가 아주 의미 있는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모베드가 국군 기동 분야에 투입이 된다는 내용이었고 모베이스 전자는 이 모베드의 관련 부품 공급 이슈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공식 교육방에 관련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좀 많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당일 모베이스 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한가까지 가줘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공식 교육방에서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모베이스 전자 감사합니다. 모베이스 상한가 감사합니다. 리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제가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시장 전체는 투매가 정말 강하게 나오면서 정말 지치고 힘든 하루였는데 그런 시장 속에서도 모베이스 전자가 당당하게 상한가를 기록해주고 교육방 분위기만큼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회원님들께서 시청자님부터 교육방에 계신 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새벽까지 자료를 준비했던 피곤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순간이 가장 보람이 있고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종목도 그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도 저희가 공략하는 모든 종목들을 딱상주 공식 교육방에 오시면 끝나고 성기배 소장님께서 라이브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모베이스 전자 제가 공략주를 안내해드리면서 성기배 소장님께서 라이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전략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딱상주에서 공략하는 종목들 전략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공식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히든주 한번 좋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주는요. 현대차가 장중에
70만 원을 뚫었습니다. 사상 처음이고 뭐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도 동반 신고가를 찍어 주었는데요. LG전자도 신고가를 가고 로봇 전장 사업, AI 데이터 솔루션, 냉각 솔루션까지 사업의 다각화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왜 신고가를 찍느냐? 더 이상 자동차 회사, 가전 회사가 아니라 사실은 AI 회사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자율주행 섹터를 관심 있게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로봇이 공장 안에서 움직이면 산업용 로봇, 그리고 사람 옆에서 움직이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도로 위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면 자율주행. 본질이 똑같죠.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AI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상 도로 위를 움직이는 피지컬 AI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미 자율주행은 웨이모라는 기업이 있죠. 회사. 구글에서 만든 무인 택시예요. 미국에서 4개 도시에서 이미 영업 중이고 매주 25만 명이 돈을 내고 타고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요. 그만큼 자율주행 회사들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26년 말까지 100만 대 이상을 깔겠다라고 하고 중국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이제 신차를 판매할 때 자율주행 기능이 없으면 팔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산업은 기술 주도권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먼 미래의 어떤 상상이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이미 산업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자율주행 히든주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이 자율주행 히든주는 우리가 그럼 자동차 자율주행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까? 사실은 크게 보면 자율주행 밸류체인 안에는 차량용 반도체,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3D 센싱, 소프트웨어, 부품까지 아주 다양한 밸류체인들이 있는데 제가 준비한 히든주는 바로 거리를 측정하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단 한 곳에서 이 3D 센싱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인데요. 일반 카메라는 그냥 평면을 찍고 이 3D 센싱 카메라는 쉽게 말하면 똑똑한 눈이에요. 내 앞에 30cm 앞에 강아지가 있다. 1m 옆에 어린이가 있다. 앞에 차량과의 거리가 2m 4cm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잰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람 눈보다 더 정확하게 해야지만 자율주행을 도로에서 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똑똑한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을 만드는 회사 일단 먼저 히든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모베이스 전자도 마찬가지 아진 엑스텍 그동안 STS 엔진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요.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고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죠. 이 이동평균선이 텐션 과정을 거치면서 정배열로 만드는 구간을 충분히 거치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이런 차트들에서 거래량 한 번만 들어와 준다면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고 이 기업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종목과 전략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장 AI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자율주행 밸류체인들을 이렇게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서 교육방에 올려드렸어요. 더불어서 굉장히 이 섹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 보시면 자율주행 밸류체인 완전 정복이라고 해서 종목들과 그 기업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교육집을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히든주와 이 교육집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AI 밸류체인의 자율주행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교육집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보셨다면 모베이스 전자 지금 5월 6일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상승률이 7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박재희 전문가 상승률이 이제 우리가 오늘 히든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박재희 전문가님, 그리고 이강빈 전문가님, 그리고 성김혜 소장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하는 공부방을 운영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무료 방송까지 공개 방송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링크 또한 우리 함께하는 공부방에서만 여러분 받으실 수 있고요. 히든 종목, 이런 모베이스 전자 같은 종목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앞쪽에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추시면 위쪽에 노란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교육방으로 이동하셔서 자료들 받으실 수 있고 오늘 끝나고 나서 하는 라이브 링크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 이 두 분이죠. 오늘은 두 분의 히든 종목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시장의 상황에 내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뭐 그렇지 않아도 아니면 어떻게 더 매매를 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 시장을 즐기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이강민 전문가님. 그래서 아까 또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간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앞으로 갈 종목을 준비해야 된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이 대형주 랠리가 끝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네네. 좀 어디로 우리가 그럼 자금의 이동을 좀 생각해 봐야 될지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네. 어떤 시나리오 쓰시는지. 오늘 제가 이 자금의 이동부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말씀해 드리기 전에 박재희 전문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 미리 준비된 게 아닌데 어떤 네. 질문이 들어요? 이 딱상주 이름이 좀 또상주로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안내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뭐 최근에도 파원에 또 2연상 갈 정도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박재희 전문가 종목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도 상한가, 화요일에도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 비결이 뭔지가 좀 살짝 얘기해 줄 수 네.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엉뚱한 소리긴 한데 네. 앵커님 네. 제가 대운이래요. 아, 10년 올해. 동안. 네. 네. 그래서 종목들이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그쵸, 비결입니까? 맞아요. 네, 그게 비결이고 사실 뭐 평소랑 똑같이 저는 그냥 열심히 찾고 그런 네. 거밖에 없는데 네. 올해부터 대운이라고 하더니 이게 상한가가 계속 나오니까 사실 조금 부담은 돼요. 왜냐면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공략주로 이렇게 찾아서 안내해드린 종목이 또 상한가를 안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좀 운이 좋았다. 아,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겸손하신 게 제가 사실 방송 오기 네. 전에 물어봤어요. 네, 그 네. 비결이 뭐냐 하니까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프로라고 느껴진 게 상승하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진짜 프로는 내가 죽을 자리를 알고 들어가는 게 정말 프로거든요. 제가 종목을 안내해 드린다고 여기서 막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박재희 전문가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을 자리를 보고 들어간다. 손절 자리를. 네, 네. 그만큼 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종목을 보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률도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이렇게. 말을 해주시지 왜 대운이라고 그게 말하셨어요? 생각이 안 났네요. 사실 저는 되게 네. 그 차트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네. 이평선의 이격도라고 하죠.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좀 안전하게 뭐 수익은 크게 나지 않아도 일단 저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수익은 내면 되니까. 근데 한번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 계좌를 살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아무리 뭐 히든주로 들이던 공략주로 들이던 그런 좀 안전하게 또 시장에서 또 탄력 있게 또 상승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들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네. 아, 네. 훈훈해졌어요, 갑자기 뭔가. 오. 그러니까요. 이강민 전문가님 부러우세요? 아니요, 이 훈훈함에 더해서 네. 저도 이제 부러울 만한 종목을 아, 저 준비했기 오, 때문에 네. 한번 바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슈어 소프트테크, 화신, 그리고 휴림 로봇 여전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럼 앞으로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대형주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거라고 시나리오를 써봤기 때문이에요.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아직 산업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현대차가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현대차가 움직이면은 현대차 하나로 끝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순을 좀 밟지 않을까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여전히 로봇이 아직 안 간 종목도 남아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는 자율주행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서도 여전히 매집이 돼 있고 시세 분출이 안 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차량용 반도체, 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로봇도 공략을 해드렸을 때 아무 로봇이나 보면 안 된다. 결국 로봇의 병목을 찾아야 된다. 이 병목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AI 시대에서 HBM이라는 병목이 생겼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병목이 생긴다라는 거는 그쪽으로 돈이 확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병목이 있듯이 로봇에도 병목이 있다. 그게 이 화면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제조원가 비율을 보면 50%가 액추에이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 병목이다. 병목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액추에이터가 되겠어요. 여전히 액추에이터 종목들도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벌써 전고점을 뚫고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BB테크 역시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계양전기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렌시스도 결국 이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거를 따라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지점에서 들어가면 어땠을까? 그리고 계양전기도 마찬가지로 상 날라갔네. 나 저 종목 봤는데 내가 이 종목 이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화신도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화신 역시도 앞으로 20%, 30%, 40%, 50%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화신이 가면 이화신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요, 결국 이 액추에이터가 병목은 돈이다. 그럼 앞으로 로봇 시장에서 액추에이터를 더 볼만한 종목이 남아 있는가? 저는 아직 딱 한 개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크릿 히든주입니다. 제가 이 시크릿 히든주를 공략해드린 이유는 현재 반도체가 대장의 방향을 만들고 현대차가 키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이 후발주로 돈이 확산되는 구조인데, 이 히든 종목을 보게 되면요, 단순히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은 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결국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피지컬 AI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은 로봇은 더 정교한 움직임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하게 움직이려면은 구동, 제어, 원가 이런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 시장에 관심이 완전히 붙었다기보다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차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붙었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 소화를 했어요. 이런 차트를 보면은 저점을 형성하고, 이 두더지 차트라고 하는데요, 저점을 형성하고 계속 빼꼼빼꼼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정배열로 만들고 있어요. 막 이평선이 이렇게 꼬여 있다가 정배열로 만든다. 모든 급등하는 종목은 정배열에서 나온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산업적으로나 펀더멘탈적으로 논리는 만들어졌는데 아직 수급이 완전히 몰리지 않는 자리. 그게 오늘 준비한 히든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종목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1차 목표가, 비중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내가 궁금하신 분은 앵커님이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히든주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히든주는 우리 함께하는 공부방에서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히든주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모두 공략하지 않고 어쨌든 분위기를 보고 공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하는 시그널도 옆에 함께하는 공간에서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이렇게 QR코드 카메라를 비추시면 링크가 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이동을 하셔서 뭐 자료집도 받으실 수 있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실 수 있고 성기배 소장님의 라이브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송 안 하거든요. 주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셨다면 함께 하시면서 이런 혜택들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박재희 전문가님 우리 히든 종목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공략 종목도 좀 알아봐야 돼요. 네.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율주행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 2개 연속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히든주로 공략주를 드리던 그냥 이제 공개 종목으로 드리던 사실 다 모두 똑같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애착이 있는 열심히 찾은 종목들이니까 네. 굳이 여러분들이 히든주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텔레칩스 준비했습니다. 자율주행이 움직이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카메라, 제가 히든주로 드렸던 눈이죠, 센서. 그 다음 반도체 두뇌입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차가 움직입니다. 보고 그다음에 반도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차가 움직인다. 이런 순서대로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데 이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미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서 차량용 반도체 엔돌핀이라는 칩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완성차에 공급 중이고 현대차와도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 기업이고 차트를 보시면 텔레칩스 굉장히 매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매집이라는 건 거래량에서 알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날 오늘 전일 빠져나간 거래량 없이 굉장히 조정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업 전략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교육방에 다 올려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종목 MDS 테크입니다. 마찬가지 자율주행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이고 자, 자율주행 차가 굴러가려면 눈도 있어야 되고 두뇌도 있어야 되고 이 MDS 테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제대로 운전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도 하고 자동차 학원도 다니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도 도로에서 실제로 시행을 하려면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검증 과정 브레이크는 잘 밟히는지 옆에 어떤 게 있는지 잘 작동이 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하는 이 기업인데요. 이미 엔비디아 그러니까 MDS테크 이 기업은 엔비디아의 한국 총판이에요. 자율주행 만드는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 토르죠. 요즘에 만들고 있는 칩 토르를 사려면 MDS 테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수많은 환경에서 수없이 이런 가상 환경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시행해보는 그런 업체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액면 병합이 있어서 차트가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기업이 절대 이상한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액면 병합 이후에 굉장히 조금씩 거래량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공급하는 MDS테크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모든 종목들은 10시부터 소장님께서 라이브로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전략을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 종목으로 텔레칩스 그리고 MDS 테크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강민 전문가님도 히든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보다는 이제는 종목에서 승부를 좀 봐야 될 때긴 해요. 그렇죠? 시장 자체는 좋으니까요. 그래서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이 히든주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바로 공략 종목. 공략주, 요 공략 종목으로 가시죠. 오늘 뭐 순서가 막 중구난방해서 네, 헷갈렸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공략한 종목이나 네. 박재희 전문가님이 공략한 종목을 보니까 섹터가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자율주행. 네, 로봇과 자율주행인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는 또 주도주로 자리 잡을 만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한번 슬쩍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공략할 종목도 역시 자율주행입니다. 자,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자, SOS랩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현대차를 말씀드렸어요. 현대차가 키 맞추기에 들어가면은 시장은 자동차 완성차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반도체를 확산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차가 스스로 움직이려면은 결국 주변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라이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다는 뭐냐면은 빛을 이용해서 주변 사물의 거리와 형태를 정밀하게 인식하는 센서인데 그 라이다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SOS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다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인프라라도 확장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방향, SOS가 자율주행 센서로 확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피지컬 AI가 방향이라면은 SOS랩은 로봇이 공간을 인식하는 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확산에 늘 기회가 있고 돈이 몰린다라고 재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프닝 때 했던 말을 회수하자면요. 결국 대형주가 방향을 잡고 후발주는 확산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확산의 중심에는 자율주행인 이 SOS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차트 역시도 두더지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매집이 됐다. 매집이 됐다라는 거는 일정 거래량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아직 크게 빠지지 차익 실현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 바로 거래량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SOS 차트를 보면 이 거래량을 다지고 조금씩 이렇게 두더지처럼 밑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모습도 보면 일정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평선이 막 꼬여 있는 상황이에요. 5일 전에 산 사람, 120일 전에 산 사람 이렇게 막 이평선이 꼬여 있는데 즉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렴을 한다라는 거는 곧 있으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SOS랩에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다 하는 분은 앵커님께서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QR코드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 QR코드를요, QR 호소인으로서 이제 카메라로 비춰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링크가 와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제 크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 크게 비추시면 위에 노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히든 종목과 함께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 라이브, 우리 공개 종목과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을 여기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어쨌든 지금 미국 선물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장도 어떻게 되려나 뭐 기대가 좀 돼요. 어쨌든 요즘 커플링이 막 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은 것처럼 내일장 미리 들어오셔서 준비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재희 전문가님, 네. 두 분 모두 제가 궁금한 게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에서 어쨌든 시장에 해답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장은 현대인데 왜 현대차나 기아나 오토에버나 그런 종목은 안 보시고 그 수혜 낙수로 보시는 네. 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네. 사실은 그런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오는데 항상 뭐 부품주라던가 로봇 네. 밸류 체인 안에서도 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네, 네. 뭐 이런 종목들을 보기보다 거기에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이런 거 이제 보는데 사실은 그래요. 제가 사실은 저희 네. 가족 제 가족이요. 네. 단톡방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고 있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6, 7개월 전부터 네. 사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 샀죠. 안 사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그거를 들어가라고는 말은 못하고 이제 그걸 이상해요. 그렇죠. 예. 정말 많이 예, 심지어 제 조카한테도 우리 네. 민서 있거든요. 제가 제일 아끼는 조카 민서한테 샤라웃, 네, 민서. 네. 네. 제가 삼성전기 20만 원일 때 네. 민서야 너 무조건 응? 용돈 받으면 삼성전기 꼭 사야 된다 민서야. 딱 보더니 이모 20만 원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그래? 용돈 받으면 무조건 사 했더니 이모 저 20만 원 없어요. 이런 시절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하이닉스 20만 원인데 어떻게 사요? 이게 맞아요, 몇 개월 맞아요. 전이에요. 근데 예.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뭐 대장주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전략이. 그러면은 어쨌든 대장주가 더 간다는 관점에서 맞아요. 보시는 네,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두 분의 흐름은 사실 반도체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차 쪽으로 옮겨올 것이다. 로봇과 이쪽으로 옮겨올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의 어떤 합의점이 수렴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럼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반도체, 네, 왜냐면 그 토요일 날 공략해 주신 미래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맞아요. 월요일 날 상한가 바로 갔거든요. 바로 상한가 같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저는 관점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의 피크아웃은 결국 반도체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주도주예요. 어쩔 수가 없이 주도주고 대신 지금 너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50% 이상 올랐나요? 한 달 사이에? 네네, 뭐 엄청나게 어째도 올라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약간 과속 뭐 이렇게 도로 쌩쌩 달리다가 과속 방지턱에 한번 살짝 걸치다 싶더니 오늘 다시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이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꼭 봐야 되고 그거를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뭐 미래 반도체라던가 네. 뭐 그런 것들 제가 뭐 공략주로 중간중간에 네, 들어서 네. 뭐 사실 하루 만에 3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면 위안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되시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반도체라고 해서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다 가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 같은 경우에 밀리는 종목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 생각이 소부장으로 갔다가 소부장에게 낙수 효과가 안 우리 국장이 이렇게 올랐던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원래 대장에 가면 밑에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질 않으니까 네. 오히려 여기로도 자금이 몰리는 네. 듯한 흐름이 나오니까 그거가 조금은 우려스러운데 우리 박지 전문가님, 이가민 전문가님 얘기 다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가민 전문가님 잠시 휴대에 여쭤볼 거고 네. 키 맞추기 나올 거라고 보세요? 소부장이요? 소부장에서? 네,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네. 오늘도 사실은 반도체 섹터 중에서 뭐 저전력 반도체, 뭐 DB 하이텍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코스텍시스, 그다음에 뭐 네페스 아크 이쪽으로 굉장히 또 반도체주들이 강했어요. 네. 그리고 FC, BJ 기판 관련주들 대덕전자 신고가 같고 삼성전기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사실은 좀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계속 가는 종목만 가고 내가 가진 반도체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키 맞추기가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생각 반, 우리 이제 현대차나 그 관련주에 대한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생각 반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계신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면은 어쨌든 다음 주자는 이거다 하는 관점에서 일단은 제시를 해주시는 네,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도 궁금한데 어쨌든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우리가 그 AS로 한번 예. 아까 말씀하신 미래 반도체도 사실 네,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공략해주신 시점에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로 맞아요. 밀어 예. 올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봤는데 그 종목이 제가 방송하면서 이 차트를 항상 보는데 관심 종목에 제가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충분히 기회를 주고 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또 더 유의미하지 않은가 싶은데 네. 이 종목 AS도 한번 받아볼까요? 네네네. 뭐 사실 뭐 요거 또 제가 자랑 같아서 뭐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미래반도체 이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아, 왜냐면 네. 다음 날 상한가잖아요. 네, 미래반도체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차트는 미래반도체 차트가 아니고 제가 이 미래반도체를 히든주로 안내드리면서 매집된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급등 시세가 나온다라고 차트를 보면서 예시 차트를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 자리가 전고점이 뚫리면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 반도체가 다음 날 토요일 날 방송을 하고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은 바로 상한가를 갔지만 살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교육방에 아주 상세히 풀어놨거든요. 우리 어디서 사야 될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런 다음 날 바로 공략이 가능한 상한가 가는 종목을 공략이 가능한 그 기법들을 교육방에 자세하게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미래반도체 전고점을 뚫는 순간 제가 매집된 차트는 급등이 나온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유통기업이라고 안내를 해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상한가에 바로 가면서 지금 한 32%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또 눌리면 또 봐도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교육방에서는
제가 어떤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냐면, 자, 우리 초보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공략주를 드리거나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때 일단 뭐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가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시가 우리 초보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시가가 가장 기본적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방에다가 초보분들을 위해서 하나 단계별로 이렇게 매매에 관해서 실전 매매의 팁을 드리고 있는데, 시가를 보시면, 자, 시가는 장 시작 전에 뉴스, 수급, 전일 흐름, 뭐 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첫 가격이 시가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를 이탈하는 음봉, 이런 거는 당일날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관망을 일단 하셔라. 일단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시가를 돌파하고 상승을 할 때 보자. 그래서 음봉이 떨어지든 뭐 내가 보던 무조건 공략주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떤 시점에 미래 반도체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우리 초보분들도 알 수 있게 풀어드렸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참고해서 상한가 종목이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을 어떻게 잡는구나 이런 것들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시돈주로 바로 가나요? 저 아니면? 궁금한 게 네. 그 시가가 그러니까 네. 음봉을 띄우면 매수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넥스트레이드에서 네. 그러니까 시가가 음봉이 띄우고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네. 그럼 9시부터예요? 그 기준은 8시 반부터예요? 9시부터 9시요? 시작 딱 시가. 아, 네. 너무 사고 싶으면 8시 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참으셔야죠. 참아야 네. 돼요, 8시 반은. 네, 아, 장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네. 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음. 시가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시가를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네. 시가를 회복할 때 매수 관점으로 보라는 미래 반도체 아주 자세한 매매 관점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참고해서 보시면 상한가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에도. 여러분께서 우리 그 함께 하시는 공간에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도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만의 기준이 좀 있어야 매매를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관점들 그리고 종목을 보는 이유들 그런 것까지 여기 함께하는 공간에서 우리 박재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이강민 전문가님 그리고 성김혜 소장님도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관점들 올려드리니까요. 오늘 꼭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주도 갈까요? 아니면 우리 이강민 전문가님이 너무 소외돼 있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 코스닥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같이 끌고 가줘야 되거든요. 전문가님, 그래서 네. 저도 아까 궁금한 게 네네. 이제 여쭤보긴 했는데 어쨌든 대형주를 매매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약간 부담스럽다는 입장에서 낙수 효과를 볼 만한 종목들을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현대차를 사면 되지 않냐, 현대 오토에버를 사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우리 네네네. 시청자님이.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네. 반도체 좋게 보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만 네. 지금 방송에 나와서 공략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 자리에 따른 손익비거든요. 네. 뭐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오르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산업적으로 살짝만 풀어드리자면은 HBM 다음에 이제 고성능 패키징이 중요하겠단 말이죠. 예를 들어 FCBGA나 뭐 유리기판이나 이런 쪽으로 전력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키 맞추기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 맞추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결국 계속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손익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위험하다. 그래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현대차에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뭐 현대차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네. 있는데 이것도 내일 갈지 또 더 상승할지 이건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건 자리예요. 자리라는 거는 내가 죽을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전고가 돌파되고 눌림이 왔을 때 이런 추세를 타는 게 좋지 계속 따라가는 거에서 사다 보면은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길게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는 나중에 더 크게 상승하더라도
조금만 올려도 팔아버리는 이런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 물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다음 부대장으로 지금 현대차가 치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장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집된 종목 흐름 안에서 후발주, 이 확산되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 여전히 반도체 좋게 보고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소부장 쪽으로도 이동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부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듯 FC, BGA나 뭐 MLCC 유리기판 이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HBM이 고성능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장은 고성능 패키징 이쪽에 좀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유리기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 유리기판 마지막 공략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요. 제가 오늘 공략한 종목은 YC캠입니다. 결국에 AI 반도체가 고성능화 될수록 칩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열이 어떻게 버티고 신호를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그 중심에 바로 유리기판이 있는 건데 이 유리기판에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대로 결국에 미세회로 구현 그리고 열 안정성, 신호 전달 측면에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세한 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기존에 18,000원 전고대 부근에서 계속 부딪히고 올라오지 못하는 흐름인데 거래량을 보게 되시면 계속 매집된 흐름에서 여전히 다시 이제 최근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략해드린 게 SKC 그리고 딱상주에서 성기배 소장님이 공략해드렸던 HB 테크놀로지가 대장인데 지금 YC캠도 전고 돌파를 하면 크게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사신 분들은 이런 좀 소부장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부터 차차 모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면서 오늘 마지막 종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YC캠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어쨌든 유리기판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순환매가 올 것이다,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종 전문가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네, 전문가님 무슨 일인지 네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앞으로 그래도 시장 상황은 좋을 것이다. 그래도 네, 그렇게 두 바라보고 가지 있습니다. 섹터로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자 그리고 우리 박재희 전문가님도 종목이 하나 남으셨잖아요. 네, 제 그렇죠? 히든주 하나 남았는데 네. 저도 유리기판 관련주 캠트로닉스 공략을 해서 지금 수익 중이긴 하고 눌림목 구간이니까 같이 함께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이 두 분 모두 좋게 보시는군요. 네네. 아직 매집 상태도 좋고 캠트로닉스도 눌림목 구간이라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히든주 마지막 히든주입니다. 예. 네.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주로 변신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다. 체험하실 거다. 자, 방송 돌려보시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베이스 전자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주들 아진엑스텍 지금 8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또 잘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와 로봇주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주로 변신하는 그 과정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를 못 잡으신 분들은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53년간 자동차 부품만 만들던 회사가 지금 뭐를 하냐? 로봇 감속기,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만듭니다. 이 기업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고 매집이 잘 된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제가 급등할 수 가능한 차트라고 여러분들 안전한 자리에서 공략 가능하시다고 제가 방송 때마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주로 변신하는 과정에 있는 이 종목 지금 들어오셔서 교육방에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되는데 혼자 차트를 보고 매수하기가 힘들고 타이밍이 잡기가 힘든 분들은 딱상주 공식 교육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략주로 드린 종목들과 히든주는 모두 지금부터 10분 후 10시부터 라이브에서 전략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내일장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왜냐면 방송 시간이 끝났거든요. 옆쪽에 QR코드 나가는데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히든 종목과 공개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하신 성기배 소장님께서 무료 강연 마련하셨다고 하니까요. 얼른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